1986년 8월 21일 500명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든 사이에 몇 분 만에 질식사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 구름이 니오스 호수에서 분출되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계곡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과 동물새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생존자들은 시신들 사이에서 깨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은 상처도 피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그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저 죽음뿐이었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가스가 바닥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파이프를 설치했지만 다음 누출이 언제 발생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인호수 옆에는 높이 4,000m에 달하는 카메룬 화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화산은 5세기 동안 100번이나 분화했으며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이 1000m 분화 당시에는 용암이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몇 시간 만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도망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험한 산맥이 산악고릴라의 서식지입니다. 전 세계에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산악고릴라 중 절반이 바로 이곳 카메룬의 숲에 살고 있습니다. 수컷 고릴라는 순수 근육량만 해도 200kg에 달하며 맨손으로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나뭇잎만 먹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한 나라에 담아낸 곳입니다. 스페인만 한 영토 안에 열대 정글, 사바나사, 막산맥, 그리고 바다까지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250개국 출신의 이 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각기 다른 문화, 언어, 전통을 지니고 있어 마치 여러 부족이 조각보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북쪽 사막에서는 무슬림들이 섭시사도의 폭염 속에서 낙타를 기르고 남쪽 정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폭우 속에서 카카오를 수확하며 중앙에는 고대 왕국들이 조상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자결하는 사막에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산악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극적으로 변하여 마치 여러 나라를 횡단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룬에는 28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데에는 아프리카에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역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와 영어는 도시에서만 사용되고 마을에서는 각 부족이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 언어는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남부 정글에는 키가 180cm에 달하는 바카 피그미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독화살로 사냥을 하고 숲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피그미족은 집을 짓지 않고 나뭇잎으로 만든 움막에서 잠을 자며 가시와 바위로 뒤덮인 숲길을 맨발로 걸어다닙니다. 그들에게 정글은 삶의 터전이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메룬 해안에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300년 동안 악몽 같은 현실이 지속되었습니다. 지역 족장들은 이웃 부족 사람들을 잡아 유럽인들에게 총과 맞바꾸었고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가족들은 영원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50명씩 좁은 구덩이에 갇혀 하루에 한 끼의 음식 찌꺼기만 제공받았고 많은 이들이 배에 오르기도 전에 병으로 죽어갔으며 그들의 시신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노예 무역은 19세기 후반에야 금지되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밀반출되었고 많은 가족들은 조상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1884년 독일은 카메룬을 침공하여 나라를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는 거대한 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철도 건설 현장으로 끌려가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7일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거부하는 자는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패전하면서 카메룬은 분할되었습니다. 80%는 프랑스에, 20%는 영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두 지역은 70년 동안 서로 다른 법언어학교화폐를 사용하며 분리된 채 살았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오늘날까지도 카메룬을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 카메룬은 독립했지만 진정한 자유 대신 15년간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족 간의 살육이 자행되었으며 정글 속 게릴라들은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프랑스는 군대를 통해 카메룬을 계속 지배했고 프랑스군은 카메룬에 주둔하며 프랑스에 불리한 정치인들을 암살했습니다. 독립은 명목상의 독립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지역이 불에 타 폐허가 되었으며 그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이 가득한 구덩이들이 아직도 숲속에서 발견됩니다.
카메룬은 축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5번 우승했고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0년에는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에서 0으로 꺾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무엘 에토는 선수 생활 동안 300골을 기록하며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활약했고 축구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언제나 카메룬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에는 온 나라가 멈춰섭니다. 거리는 텅 비고 모든 사람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순간 출신 지역이나 부족에 상관없이 모두가 카메룬을 응원합니다. 폴 비야는 42년 동안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카메룬을 통치해왔습니다. 1982년에 집권한 그는 92세인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7년마다 열리지만 항상 비야 한 명만이 승리합니다. 그는 80%의 득표율을 얻습니다. 야당은 투옥되고 불편한 언론인들은 살해당하며 시위는 탱크로 진압됩니다. 독재자의 가족은 파리의 궁전에서 살고 그의 아내는 수백만 달러를 드레스와 보석에 탕진하며 그의 아들은 금색 벤틀리를 몰고 다닙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하루 2달러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카메룬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으려면 뇌물을 줘야 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며 심지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교사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영국 북동부에서는 이슬람 테러 조직 보코 하람이 매주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폭파하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마을을 불태워 1만 명을 살해합니다. 보코 하람은 교육을 죄악으로 여겨 학교를 공격하고 교사들을 살해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서부에서는 제2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부 지역이 분리 독립을 원하고 분리주의자들이 정부군과 싸우면서 7년 동안 6천 명이 사망했고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군은 마을 전체를 불태우 고용이자를 고문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분리주의자들은 공무원을 납치하고 경찰서를 폭파합니다. 이 전쟁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카메룬은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빈곤에 허덕이며 이 돈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외국인과 대통령 일가의 소유이며 수익은 유럽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은 전기 깨끗한 물도로도 없이 살아갑니다. 카메룬은 세계 5위의 카카오 생산국이며 유럽에서 소비되는 모든 초콜릿은 카메룬산 카카오 콩으로 만들어지지만 농부들은 하루에 1달러도 채 벌지 못합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조차 카카오 농장에서 14kg이 넘는 자루를 나르고 12시간 동안 햇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카메룬 어린이의 3분의 1은 학교에 가는 대신 일을 합니다. 농장, 광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에 동원되거나 가정노예로 팔려갑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이 도시로 팔려가 가정부로 일하며 다른 가정에 들어가 하루 20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구타를 당하며 외출도 허락되지 않고 부모를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룬에는 50만 명의 HIV 감염자가 있으며 매일 50명이 에이즈로 사망하는데 그중 대다수는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입니다. 치료비는 부족하고 약값은 비싸며 병원은 과밀 상태이고 많은 감염자들이 너무 늦어서야 진단을 받습니다. 카메룬 연안의 기니마는 지구상에서 선박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해적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해적들은 고속정을 타고 유조선을 공격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석방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선원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적들은 300척의 선박을 납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군함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지만 공격은 거의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과거 어부였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연안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 어부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선박 약탈로 전락했습니다. 매년 10만 명의 카메룬 젊은이들이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탈출합니다. 수천 명이 도중에 목숨을 잃지만 나머지 젊은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 학위가 있어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미립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모든 소지품을 팔고 젊은이들은 트럭에 실려 사막을 횡단하다가 폭염에 죽어가고 결국 침몰하는 배에 태워집니다. 유럽에 도착한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살며 푼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기차역에서 잠을 자지만 카메룬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기의 고향으로 돈을 보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카메룬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항만 경기장 댐 등을 건설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자원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림을 벌목하고 목재를 반출해 나가고 있으며 10년 만에 삼림의 30%가 사라졌고 희귀 동물들도 숲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해안에서 거의 모든 어획물을 잡아갔고 현지 어부들은 소형 어선으로는 대형 산업 어선단과 경쟁할 수 없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카메룬은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어 중국은 항만과 광산을 장악하고 있으며 카메룬은 독립을 잃고 또 다른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석유 삼림바다 비옥한 토지 수많은 인재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패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독재자는 90이 새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후계자도 없으며 그의 사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족 간의 새로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떠나고 숲은 불타고 테러는 증가하고 중국에 대한 부채는 늘어나고 상황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룬은 번영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지도자 전쟁 종식 그리고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합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합니다.